원장님, 스케일링이나 미백 치료를 받으면 치아가 약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맞는 사실인가요? 어떤 표현까지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욕하시면 안 돼요. 원장님,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치아가 변색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보조 도구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원장님, 제가 주변에서 들은 몇 가지 치아 관련 상식들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좀 검증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양치질은 식사 후 바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네, 저는 무조건 바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떤 논문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입안의 산성도가 어떻고 해서 뭐 30분 이후에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까먹어요. 하는 걸 까먹고 그 시간 맞춰가지고 현대 사회에서 한 언제 그 시간 다 재면서 양치질을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시간 되실 때 바로 하는 겁니다. 몇 분 이후에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지키기 어려운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콜라와 과일 주스를 먹으면 30분 후에 꼭 양치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콜라나 과일 주스 같은 게 치아에 이제 닿으면 순간적으로 그 치아 표면층이 녹고 다시 재강화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 아니고 바로 양치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기다렸다가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몇 분 이후에 하는 거 시간 지켜서 하실 필요 없으니까 입 좀 찝찝하다, 청소해야 될 것 같다 하시면 양치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양치질을 할 때에도 구석구석 하는 게 중요하지 오랜 시간 하는 거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양치질을 하다가 잇몸에 출혈이 있을 때는 칫솔질을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계속 해야죠. 양치질이 안 돼서 거기서 피가 났었던 거예요. 잇몸이 부어 있는 거고, 내가 청소가 아쉬웠던 부분이어서 피가 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양치질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치과 오셔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과도하게 뭘 칫솔로 후빈다거나 상처를 낼 필요는 없겠지만 피가 난다고 해서 양치질을 멈추시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원장님, 그리고 치약 말고 소금으로 양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소금으로 양치하면 더 좋나요? 우리가 조선시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얼마나 발전된 화학공학에 의해서 좋은 치약들이 수백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걸 두고 소금으로 양치하는 거는 조선시대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치약을 쓰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요. 소금으로 잇몸이 닿으면서 개운해지는 그 느낌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까지도 사실은 유사하게 내놓은 치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소금으로 양치하는 것도 효과는 있는 거예요? 사실 소금으로 양치하는 거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치약을 많이 짤수록 효과가 좋다라는 말도 있는데 치약 만드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치약을 많이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거품이 많이 나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거라고 흔히들 생각하기 쉬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칫솔질입니다. 솔이 물리적으로 치아에 닿고 닦아내는 그 행위가 있어야지 올바르게 양치질이 되는 것이고, 거품이 닿는 거는 양치의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치약을 많이 쓰시는 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장님, 스케일링은 연 1회 반드시 해야 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 1회 사실 너무 적죠. 국민건강보험에서 연 1회 스케일링 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칫솔질을 아주 잘하고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1년에 한 번으로도 충분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6개월만 지나도 침착되어 있는 치석이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권장드리는 주기는 위생이 아주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6개월에서 1년 사이마다 한 번씩 오셔라. 관리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3개월 주기로는 오셔야 된다. 원장님, 스케일링이 네. 뭐 치아를 가라서 하는 거라서 치아에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환자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안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스케일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저희는 환자분들 앞에서 보여드리거든요. 손바닥에 또 대봐드리고 손톱이나 이런 데 대봐드리면 스케일러는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아주 미세한 진동들을 여러 번 주면서 청소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치아에다가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뭔가를 갈아내는 그런 동작을 하면서 작동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가 갈린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원장님, 그리고 구강청정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구강청정제나 치약으로 입냄새를 없앨 수 있나요? 입냄새 없앨 수 있죠. 다만 너무 이제 독한 것들이 있어요. 이로운 균들도 많이 살거든요. 그런 이로운 균들까지도 싹 제거해버리면서 반복적으로 쓰시는 거는 좀 지양하셔라는 말을 많이 드립니다. 그럼 반복적이라는 말이 하루에 여러 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쓰지 말라.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원장님, 그리고 치실과 치간 칫솔을 쓰면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도 정말 어떤 표현까지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욕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상식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칫솔로는 절대로 올바르게 모든 부분을 다 청소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 도구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치실이에요. 어떻게 쓰시는지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이쑤시개처럼 쓰십니다.
잇몸에 덮여있는 뿌리 쪽 공간들을 우리가 청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치실만한 게 없습니다. 치실은 반드시 잘 쓰셔야 되는 도구고 치실 치간 칫솔을 잘 쓰신다고 해서 치아 사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이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깍깍 씹어먹는 힘이 얼마나 센데 그것까지 견디는 치아가 실 좀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벌어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장님 이를 잘 닦으려면 하루 3번 3분 이상 닦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정확하게 올바른 부분을 구석구석 청소하는 거일 텐데 시간이라도 길면 그 부분에 도달할 확률이 올라가니까 이제 3분이라는 시간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식사 후에 청소하시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간식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겠지만 간식 드시고 나셔서 청소 더 하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청소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시간 이하로도 상관이 없어요. 시간 대부분의 경우에는 청소하시는 거에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시간도 준수하셔서 청소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타고나게 치아가 약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치아도 유전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유전의 영향 중에서 입안에 있는 세균총의 종류를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타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균의 종류가 충치를 유발하는 세균이 맞냐, 잇몸병을 유발하는 세균이 맞냐, 이걸로 이제 대별을 할 수가 있는데 충치가 많은 균들을 물려받으시면 어릴 때 충치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치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유전적 영향 때문에 치아가 온전하게 이렇게 단단해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전적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게 전부 다일 수는 없겠지만. 원장님 요즘 다양한 전동 칫솔들이 많이 출시하는 것 같은데 손으로 하는 칫솔질보다 더 효과가 좋다는 말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바르게 쓰시면 더 효과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칫솔질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교육받은 상태에서 전동 칫솔까지 쓰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전동 칫솔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전동 칫솔의 진동 혹은 회전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 올바른 칫솔질법을 도외시하고 전동 칫솔에 그 의존해서 쓰시다 보니까 오히려 환자분들이 올바르게 칫솔질하는 방법을 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전동 칫솔 쓰시는 거를 하기 전에 올바른 칫솔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시는 게 일단은 먼저 좀 중요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 칫솔의 머리는 클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칫솔은 머리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작아야지 구석구석 들어갈 수가 있어요. 크면 구석구석 들어갈 수가 없고 청소가 되는 느낌만 강하게 가져가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작은 걸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칫솔질은 윗니는 아래로 아랫니는 위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모델로 보여드리는 게 사실 가장 좋은데 칫솔모가 잇몸이랑 치아의 그 틈 사이를 충분히 닦고 난 이후에 올라오는 식이 제일 좋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잇몸이랑 치아 사이에 틈이 있거든요. 그 틈을 우리가 청소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그 틈을 이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은 쓸어 올리듯이 칫솔질을 하라고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던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칫솔모가 잇몸이랑 치아 사이에 그 틈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가 되게 중요하다. 그 방향으로 하시는 게 사실은 그 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여서 근접한 방식인 건 맞습니다. 원장님 스케일링이나 미백 치료를 받으면 치아가 약해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는 사실인가요? 스케일링은 전혀 아니고요. 미백도 사실은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치아가 영구적으로 약해지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얘기긴 합니다. 다만 미백은 치아에 있는 착색 원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치아가 좀 시려지거나 과민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전문가는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원장님 식후에 구강 청정제를 사용하면 양치질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아닙니다. 구강 청결제는 화학작용으로 입안에 헹구는 역할, 입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을진 몰라도 물리적으로 치아를 닦아내는 과정이 사실은 양치질에 있어서 핵심이거든요. 청결제만 쓰시는 거는 도움이 거의 안 되고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치아를 화장실 타일에 비유를 많이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물로만 뿌려봐야 이게 청소가 잘 안 되잖아요. 반드시 솔로 한번 문질러야지 제대로 청소가 되듯이 치아도 똑같습니다. 치아에 생긴 때들은 이런 화학 약품들로 바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무언가가 닿아야지 청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략이 된다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임신 중에는 치과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과 치료에서 임산부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 크게는 안 하셔도 되는데 임신이라는 게 워낙에 소중한 일이고 귀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치료가 아니라면 피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치과에서 쓰는 방사선 사진, 마취제, 약물들 이런 것들이 다 안전한 선 내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16주 이후에 안전기에 접어드신
그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치과 치료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원장님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치아가 변색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색이 되는 게 맞습니다. 커피뿐만 아니고 우리가 옷에 묻었을 때 잘 지워지지 않는 음식들 있잖아요. 와인, 카레, 김치, 고춧가루 이런 것들이 다 치아에 착색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유발 원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당연히 이제 착색을 잘 유발하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도 화학 성분이 특히나 입 안에 침착이 되면서 변색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서 착색을 유발하는 건 맞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들은 다 원장님께 물어봐서 좀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것 같아요. 오늘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이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런 오해들이 있다는 걸 제가 좀 잘 알다 보니까 답변들이 좀 수월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 갖고 오시면 네. 제가 좀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